놀기 좋은 수요사의 팟캐스트 놀고놀 88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콩나물 국밥을 사랑하는 선인장입니다. 그냥 다시마입니다. 와.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님이 오셨습니다. 야. 또 항상 여자만 바글바글 하던 곳에 네. 최초로 남자 게스트분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다시 맞아? 원래는 흐물거리는 이미지를 생각하다가 미역도 생각했는데 다시마가 더 낫겠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다시마님이 저희가 예전에 롤드컵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 롤드컵에 관심이 있고 페이커를 좋아하는 것 치고는 롤을 너무 몰라가지고 롤 잘 아시는 분 있으니까 한번 데려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마님이시고 롤의 일타 강사. 일타강사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롤알못에서 탈출시켜줄 일타강사. 저도 그냥 롤을 좋아하는 사실은 별로 롤드컵 같은 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뭐야? 다시 가세요. 안 되겠네. 여튼 다시마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요? 저희 지난번에 네. 가볍게 이야기했었던 흑백 요리사 네. 시즌 2가 드디어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그쵸. 네.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있다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어딜 봐도 스포 대천지인 상황이라서 세상 천지가 모르는 다 알고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주변에 지금 뭐 월요일에 봐야 된다고 끝까지 안 보고 계시는 분 있거든요. 저는- 왜죠? 같이 봐야 되는 지인이 그때밖에 시간이 안 난다고. 그래서 정말 그때까지 지뢰를 피할 수 있는가? 오늘 하루만 그러게. 버티시면 되긴 하는데 오. 진짜 모르고 있을까? 사실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한다. 모르는 척. SNS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다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화에 만족하셨나요? 전 마지막 화를 안 봤어요. 네? 김양치 특 나왔다 특. 아니, 왜냐면 마무리 안 하기. 넷플릭스를 한 달 결제를 했기 때문에 끝났어. 끊겼어요. 스포해도 되나요? 아니 근데 알아요. 네.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스포를 어떻게 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결승 전에 스포를 먼저 밟아가지고 하지만 그 스포가 진짜 스포인지 가짜 스포인지는 조금 알수 그렇긴 없는 하지만 뭐 상황인데. 그럴 법해가지고 네. 이번 그 시즌 2 너무 좋은데 그 스포가 있었던 거를 사람들이 치명적인 그쵸. 단점으로 꼽더라고요. 너무 치명적인 실수를 제작진이 해가지고 이거 뭐 다른 데서 유출이 된 게 아니고 제작진의 실수여가지고 본인들도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금 양치님이 이야기하는 스포는 요리괴물 결승에 네, 올라간다? 그거랑 같이 결승자 수표도 어떻게 같이 밟아가지고 맞아. 네. 나 여기 다시마님이 나한테 투척했어. 나쁘네. 근데 사실은 내가 알려줘도 된다고 아니, 저는 그러긴 한데. 원래 그 결승에 대한 스포 자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흑백 요리사 얘기하다가 보니까 스포가 있다고 약콩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다가 그게 너무 저 갑자기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봤어요. 스포를 직접 본인이? 찾아봤어요. 신기하네. 그러고 보니까 또 다른 스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고받았다. 다른 스포도 있다. 주고받았다. 근데 우승자 스포를 들었을 때 그 스포의 내용이 살짝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약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 우승자 스포를 듣고 약간 저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우승자는 좀 재미없네? 그런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 화를 보고 그분이 말하는 우승 소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전국의 자영업자에게 막 꿈과 희망을 주는. 그래서 저는 보고 이야 말 잘하네 막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다들 감동이에요 막 이러는. 감동을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저 좀 어찌 그럴 수 있죠? 티인가 봐요. 내가 티인데 원래 되게 무심한 척하지만 네.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말을 느리게 해서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네. 말도 엄청 잘하시고. 그거 보셨나요? 그 최강록 셰프가 원래 마쉐코 2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영상이 이제 발굴이 된 게 있는데 보니까
다른 출연자분들이랑 너무 말을 잘하고 막 드립도 잘 치고 그러는 뭐지? 거예요. 이제 아, 뭐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기도 있고 막 그런데 그때는 이제 총각이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내가 누구 소개시켜줄게 뭐 여소 시켜줄게 이러면은 막 되게 능글능글하게 받아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록이 맞아? 막 다들 깜짝 놀라고 예, 그게 또 한 번 또 화제가 돼가지고 그럼 우리가 아는 그 약간 떠듬떠듬하고 뭐를 곁들인 이렇게 예, 막 뒤에 예. 붙이고 예. 이거는 심사위원 앞에서 말할 때 약간 스타일이네. 일단 긴장된 거가 있고 조금 거리감이 있잖아요. 친하지 않은 사이.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경연대회이긴 한데 같이 합숙을 하는 그런 사이니까 좀 친해져서. 합숙을 했어요? 예, 그때는? 예, 예. 그때는 오. 가둬놓고 이제 찍었거든요. 그래서 좀 친해지고 나니까 그런 엄청난 드립을 치고 사람이 "헉, 저렇게 능글 맞을 수가 하고 깜짝 놀라는. 아니 요리 서바를 무슨 두뇌 서바처럼 가둬놓고 찍었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내향형의 대명사처럼 그쵸, 그쵸. 불리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랑 거리 두고 그 히든 참가자에서 이제 올라갈 때도 네. 백수저들 있는 대로 안 가고 막 맞아, 혼자 가고. 동떨어져 있고 팀전에서 그런 게 이길 때 사람들 막 좋아하는데 그 다 얼싸는 그 안에 되게 어색하게 들어있잖아요. 뻣뻣하게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 기절할 것 같은 짤이 있었어요. 예, 이미 예. 기절한 것처럼 보이는. 임장희님은 그 최강록이 되면 왜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뻔해? 조금 뻔하다. 그리고 이제 조림으로 또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음. 네, 또 뭔가 조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네, 그랬는데 조리지 않았다? 조리지 않았다. 이럴 수가 대반전. 연쇄 조림말하는 오명을 벗고 연쇄 조림맛. 아니 그 심사위원들을 다 홀리는 그 맛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그 보면은 심사평에서 안성재나 백종원이나 둘 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게 뭐 층을 쌓아서 레이어를 해서 맛이 이렇게 겹쳐지고 그게 이게 한 번에 확 폭발하는 그런 거를 좀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최강록 셰프가 그 부분은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맛의 레이어들을 예, 쌓는 예, 거. 그 넷플릭스의 다른 예능 중에 최강록 셰프랑 문상훈 씨가 같이 이제 한 주간식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찍었어요. 거기도 이제 멀찍이 있으면서 나름의 소통을 하긴 하거든요. 그 문상훈 씨 드립을 치는데 네. 최강록 셰프가 좀처럼 받아주질 못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맛을 다 계산을 해서 조릴 때도 이런 걸 다 계산을 하고 국물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맛을 쌓아 올린다 이거를 매회마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이기도 하고 그러면 심사위원의 취향 저격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승을 상당히 납득이 갑니다. 저는 사실 막 조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너무 일관되게 그러니까. 맛있다고 하니까 진짜 궁금해요. 궁금해요. 익숙한 조림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이 특별한 정도면은 걸까? 궁금해서 진짜 먹어보고 싶은. 보면은 재료들도 막 다 따로 조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 소스에 같이 넣고 먹어야지 뭔가 이게 일관적인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익힘의 정도가 그렇지. 이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재료가 채소도 다르니까. 다 그 각각의 본연의 맛이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 따로따로 조리를 해야 되나 봅니다. 근데 또 그런 반면에 그 최강록 셰프가 식당 문을 닫게 된 계기가 왜 어떤 손님이 왔는데 거기서 울었다잖아요. 먹어보고. 되게 기대해서 왔는데 너무 실망스럽다고. 예, 예, 그러니까 진상. 이게 진상일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이 그냥 알못은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셰프 앞에서 말을 한다? 그럼 진상이죠. 되게 상처받을 것 같아요. 너무 못된 것 같아. 예, 좀 그렇죠.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그건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최강록 셰프도 냉부에서 패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냉부 시스템하고 정말 안 맞는 느린 사람. 셰프인 것 3시간 같아요. 조려야 되는데 15분밖에 안 줘. 그러니까. 임성근 셰프가 요리 3개, 4개 막 이렇게 다양하게 할 때 딱 하나만 해가지고 내잖아요. 시간이 확실히 좀 많이 필요한 조리법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흑백요리사, 백요리사 중에 네. 후덕죽 셰프님이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제 마음속으로 약간 올드한 스타일일 것 같고
어쨌건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네. 뭔가 굉장히 내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연에서 그렇게 막 빛을 발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맞아요. 초반에 좀 아니 저런 네임드가 나왔다니 뭐 이렇게 빛을 주고 중간에 이제 약간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물러나는 캐릭터 이런 그쵸. 걸 많이 봤죠 우리는. 그쵸. 이런 이야기들을. 맞아요. 그런 하지만- 전형적인 캐릭터 중 하나일 줄 알았으나 하지만 그는 점점점. 아니, 멋있더라고요. 네. 내공이 느껴지는. 맞아. 그 기사 보니까 연남동 쪽에 사시는데 아직도 아내분이랑 주말마다 이제 그 주위에 새로운 거 뭐 나왔는지 이런 거 하플 다니고. 막 하플 레이스 가서 드셔보시고 뭐 이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리고 탐구심이 아직도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당근 지옥에 나오셨잖아요. 예, 거기서 딱 보니까 진짜 그런 거 자꾸 새로운 거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게 보이니까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권위적인 모습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번에 백요리사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네임드인데 다 그런 면이 일절 없고 아니, 진짜 최고참인데 그 팀전 할 때 밑작업 자기가 다 하고 김장해 주시고 칼도 뺏겨가지고 그때 천상현 셰프님의 그 말투도 너무 웃겼었어요.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그 칼 뺏어 쓰고 있을 때 아니 근데 나중에 또 그거 보면 칼을 이쪽에서 쓰고 있다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또 그걸 추적을 했어요. 어떻게 가져가게 됐나. 진짜? 그래서 그게 또 보니까 그게 이제 내놔 이게 아니고 아 그럼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돌려서 자기 칼을 들고 가서 내놓 있다고. 또 이렇게 딱 티나게 가져가지 않으시고 아니 그걸 추적한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매눈이다. 그래서 백요리사들이 다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좋긴 했는데 네. 이게 그 통째로 떨어지다 보니까 흑요리사 중에서도 좀 더 보고 싶은 그러니까. 친구들을 맞아요. 못 봐서 아쉬웠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팀전이 그러니까 억가 팀전이 적어서 좋긴 했는데 너무 통으로 확 날라가가지고 패자부 할 전에 조금만 더 붙이지 두 명은 맞아요. 너무 조금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도파민이 터진다고 느껴졌던 부분은 2명씩 팀을 이뤄서 했을 때 7명을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짝수가 아니네. 짝수로 떨어져야 되는데 7명을 올린다고? 그러면 그 생존팀과 패배팀이 있었으니까 생존팀에 8명이 갔는데 거기서 1명을 빼나? 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승팀을 하나만 뽑고 나머지가 다시 대결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 팀이었던 사람과 그쵸. 1대1 붙게 네, 되는데 네. 그게 또 말로 하기 전에 네. 돌아가잖아요. 조리대가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마주보게 만드는 그 연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조리대가 딱 돌아가기 직전에 삘이 딱 왔거든요. 같은 팀에서 싸우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그 연출이 그렇게까지 되니까 와, 도파민이 팡팡. 진짜 그리고 또 같이 썼던 재료들을 또 나눠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거 보셨어요? 생킴 셰프가 너무 그 부분에서 슬펐다고 슬펐다고? 그러니까 그 요리 재료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골랐던 재료들인데 네. 그걸 나눠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서 F다. 신의 F다. 진짜 확신의 F구나 하면서 거기서 쓸 수 있구나라는 있구나. 게 되게 생소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야. 저걸 어떻게 반으로 나누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가 뭐지?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슬프고 우리가 함께했던 길이 근데 저는 재밌었어. 샘킴 셰프에 대해 별 특별한 감정이 없었는데 네네. 이번에 보니까 너무 차분한 사람이더라고요. 차분하고 네. 뭔가 온화하고 이런 거를 그냥 그 전에 뭐 냉부나 그 전에 또 막 옛날에 우리 올리브 TV 같은 거에서 요리 프로 많이 하고 네. 했을 때는 그걸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히 정호영 셰프랑 같이 있어서 더 느껴졌을 수 있기는 한데 누가 그건 또- 눌러줬으면 좋겠다 얘. 누를 담당하는 엄청 휘둘리더라고. 근데 그거를 다 묵묵하게 받아주면서 가는 게 그 부분에서 좀 제작진이 편집을 약간 정호영 놀리듯이 좀 하긴 호의적으로 했잖아요. 해주시기도 했고 근데 저도 예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생킴 셰프가 언젠가부터 냉장고를 부탁해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냥
이쪽에 있는 게 계속 신경이 쓰여.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안쓰럽고 막 엄청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마음이 마음이 쓰이는. 그게 다 정호영 셰프랑 같이 있어서 그랬어요. 아니 냉부에서도 약간 냉부에서도 손정원 셰프한테 계속 지고 막 그러잖아요. 어린이 팬들이 그래서 손정원 셰프를 이겨주세요 막 이렇게 편지 쓰고. 저희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제 인장님이 이야기해줘가지고 뭐 손정원 셰프랑 샘킴 셰프가 어린이 팬들이 많다고. 그럼요. 아니, 어린이들이 냉부 이런 걸 많이 보는지도 몰랐어요. 안 볼 줄 애들이랑 알았어요. 같이 보기 좋은 프로죠. 그렇죠. 굉장히 건전하고. 그리고 그 손정원이 지금 김풍한테 막 탈탈 털리고 있는데 태초에 샘킴이 있었다. 샘킴을 밟고 김풍이 올라가는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김풍이 있었다. 아 이게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 서사다. 그럼 이번에 흑백요리사 2에서 시즌 1 말고 네. 시즌 2에서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요리. 저는 깐풍기. 팀전에서 그러니까 그 뒤로 사실 그건 중반이잖아요. 네. 그 네. 뒤로 이제 너무 많은 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신마녀님이 만든 그 깐풍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생각나요. 그 비주얼이 먹어보고 싶어. 그 이야기 예전에 단톡방에서도 하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그 찾아봤잖아요. 깐풍기 얼마인가. 그 중식마님이 계신 그 호텔의 식당의 가격 막 이런 것들. 맞아. 근데 이제 호텔 식당이니만큼 가격이 좀 만만치 않고 네. 또 저희가 그렇게 막 가벼운 마음으로 호텔을 가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한 번은 가야겠다. 한 번은 먹어봐야겠다. 그쵸. 네. 다시마님은? 저는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요리가 그 삐딱한 천재님의 네. 메추리. 그 기괴한 그 뼈 손잡이. 저는 진짜 그거 보고 뼈 손잡이가 아니고 뼈 둥지. 둥지. 네, 그거 보고 조금 되게 호감이었어요. 아니 나는 그 플레이팅이 막 호감을 불러일으키진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마님이랑 저희 회사의 다른 한 분도 네. 그걸 보고 네. 이 사람 진짜 천재다 하고 딱 빠졌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결이 맞는 사람들이 있나 봐. 그러게. 아니 진짜 뭐 있구나. 맛도 맛인데 네. 그 발상을 비주얼이 했다는 너무 게. 그게 그냥 영상으로만 봤을 때도 되게 감명 깊었는데 그걸 직접 감명까지? 진짜 저 너무 좋았어요. 그거 보고 나서 흑백요리사가 진짜 더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와, 이 정도였구나. 진짜 너무 신선하지 않아요? 시간이 발상이? 있다니. 너무 되게 비주얼적으로 너무 야만적인 뭔가 그런 걸 풍기면서도 오. 지금 오. 다시마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또 생각하니까 먹고 싶어지네요. 혹시 막 삐딱한 천재님 그 유튜브 댓글에 너의 결혼식 뭐 이런 거 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 아직 뭐야? 너의 그- 결혼식이 뭐야? 맨 마지막에 흑백 요리사 다 찍고 결승전 다 찍고 사진 기념사진 찍었잖아요. 네네네. 그 보면 이제 최강록 셰프 약간 결혼식 장면처럼 예, 나온 건 예. 그래서 봤어요. 이제 사람들이 막 누구는 시어머니네 뭐네 이랬는데 여기에다 베스트 댓글을 달아주세요라고 넷플릭스 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베스트 지금 찍고 있는 댓글이 강래호 점점 너의 결혼식 이렇게 지금 최강록을 바라보는 빼앗긴 자의 그렇구나. 인장님은요?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선재스님 잣국수 있잖아요. 이게 특별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잣 넣고 그냥 갈갈 해가지고 국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맛있대.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심지어 또 선재스님은 식당도 안 하시니까 가서 맛볼 수도 없어. 먹어볼 방법이 없고 손가탄 신이를 기다려라. 근데 또 실제로 저희 또 진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에 가서 음식 좀 달라고 선재스님한테 하는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 있대요. 진짜? 네, 있대요. 있을 법해. 그래? 항상 그런 있을 것 사람들이 같아. 그 상상을 초월한다. 뒤늦게 인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 선세 스님이 나중에 탑7 그 당근지옥 네네. 당근지옥에서 처음 했던 요리 당근국수 당근국수. 그거 좀 먹어보고 싶어요. 그 간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그렇게 다들 맛있다고 그니까. 극찬을 하니까 어떤 손맛이길래 뭐길래?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은 재료로 요리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가.
저는 이번에 나왔던 건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술상들. 아직도 아, 술상들이 되게 먹어보고 싶었고 윤주머님 가게에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후반부는 그 저도 당근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네. 그 당근국수나 그 당근 짜장면 아. 맞아.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익힘 정도의 약간 미친 안성재가 안성재를 이게 만족시켰어. 완벽한 익힘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기에는 일반 짜장이랑 되게 비슷한 비주얼인데 네. 이제 심사평이 이 당근의 면에 딱 맞게 소스를 변형시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변형한 건데 우리 먹어봐야 알 수 있잖아. 너무 궁금한 우리 곳이에요. 서바이벌은 이게 문제야. 알 수가 그렇습니다. 없어 우리가. 그리고 윤주모 식당을 갈 수 있을까? 지금은 그 약간 출산 이후로 그 휴업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안 열었나요? 아직 열었다는 이야기가 아.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탑7에서 현재 자기의 업장이 있는 분이 2분밖에 없고 다른 분들은 다 폐업, 휴업, 절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예약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글을 예약을 할 봤어요. 수가 없어서 대란이 어. 없구나. 저희 언젠가 좀 잊혀질 때쯤 네. 그리고 이제 흑백요리사 시즌 3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 나와서 약간 묻힐 때쯤에 한번 시도해 보죠. 3또 변주 많이 줬던데요. 이번에 팀전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머리를 정말 많이 쓰고 있구나 제작진이. 근데 진짜 시즌 2는 1이랑 좀 포맷이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변형을 너무 잘한 것도 놀라웠는데 이제 시즌 3 모집 공고가 떴는데 4인 팀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네. 참가 가능하다라고 뜬 걸 보고 진짜 이 사람들이 감이 좋구나. 뭘 반복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정말 그 맞아요, 예민하게 맞아요. 느끼고 있구나. 되게 제작진이 진짜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팀전이라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는 이제 1인 사업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방금 이야기하신 윤주모 네. 그분도 혼자서 하고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로 하는 쪽도 이렇게 좀 발굴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런 거는 이제 그러네요. 다음번에는 그래도 그렇죠. 좀 규모가 좀 있는 데서 할 거니까 거의 레스토랑이나 좀 대형 식당 위주로 그쵸. 되겠죠? 어쨌거나 4명이 나가려면은 그 메인 요리사 외에 3명도 꽤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뭐 파인다이닝 쪽이 너무 유리한 게 아닌가? 좀 양식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맛집 같은 것 해서 나올 만하지 않을까요? 4명까지 나오기가 진짜 힘들지 않은가? 보통 막 서빙까지 껴야 4명 되는 거 아니야? 뭐 서빙도 껴도 되는 건가? 일단 가봐 서빙 와봐야 지금 일단은 팀을 만들어서 간다. 대충 와서 먹질이라도 하라고. 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상상이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근황 토크 이제 마무리하고 각자 가져온 이야기들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80화 2부에서는 약국이 소개하는 게임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